방통위에 설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통위에 설립 목적이요? 네.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정책을 결정하고 규제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송과 통신의 규제, 그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통위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나 특정 사회, 그러니까 세력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의 독립성이 좀 침해되고 방통위를 좀 무력화하고 어떤 특정 방송에 편중하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은 물론이거니와 3일에 걸쳐서 마녀 사냥시 인사청문회, 기관 운영을 위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국회 과방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망신주기식, 논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방통위에 대한 법과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바뀐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바뀐 정책은 법안이나 제도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방통위 5인 중에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의 역할을 잘하면 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저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어쨌든 헌재에서 탄핵이 부당하고 판결받아서 복귀를 하셨고 앞으로 차질 없이 업무에 좀 진행을 빠른 속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국민과 국가적인 피해는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준건 의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국감에서 지금 현재 공정위가 최소 3,400억에서 최대 5,500억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언론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단합이 명백하면 저는 당연히 과징금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랑 지금 공정위 간에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부처의 가장 큰 문제로 통해서 지금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 구조는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AI 산업에서 그냥 망하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 강도현 차관님. 네. 지금 우리 AI 막 골든타임이고 돈 지금 추경해서 막 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과징금 때려가지고 기업들 죽게 하면 우리 AI 살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공식 입장을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통위 전달할 때 저희 부처의 입장도 전달 같이 했던 어떻게 상황입니다. 전달하셨어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여러 가지에 대한 담합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획정되는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정위 전체 1차 전체 회의 끝나고 2차 전체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 3사의 그 협의회가 방통위 행정 지도에 따라서 자유규제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3사가 그 상황반 내에서 30만 원, 그쵸? 고액 차별적 장려금을 자율적으로 조처도 행정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방통위 공무원이 통신업자들과 함께 단합을 주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단통법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그 법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도영 차관 말씀대로 1차 회의 끝나고 2차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AI와 ICT 투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투자를 같이 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AI 강국으로 만드는데 여기 계신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구글의 인액 결제 관련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그 사실 조사가 끝나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것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마지막 현장에서 마지막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신다니까 마지막으로 김용빈 사무총장님 잠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관리란에 왜 날인을 못하고 있는 거죠?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데. 네, 그 부분 제가 제도 개선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즉 네. 법이 있고 법하고 규칙이 달리 규정돼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위 사전투표제는 상호 교환 서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전국적으로 불러와야 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회선이라는 걸 깝니다. 근데 네, 무슨 예.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는 그러니까 선거인 수에 맞춰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해당 어떤 특정 사전투표소에 많은 인원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때 이 부분을 소위 도장을 찍어갖고는 정리가 안 되고요. 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본투표의 경우에도 사람이 밀릴 때를 대비해서 100매 범위 내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먼저 찍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하면 이거는 어디서나 여러 가지의 투표지가 인쇄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찍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2시간, 3시간씩 어떤 특정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려고 이 투표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란이 초래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선거관리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부분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